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전국 교구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한국교회 최남단 제주교구를 찾아왔습니다. 제주교구 교구장이신 강호일 베드로 주교님과 함께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교구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도 폭삭 속았수다. 네, 겨우 한마디 네,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2020년 경자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02년에 이제 제주교구 교구장 착지하시고 나서 벌써 제주도 도민이 되신 지 19년이 흘렀는데 이제 서울에서 주교님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이제 네, 흐르셨습니다. 네. 네, 거의 이제 제주도민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제주도 방언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주도 방언으로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도 하느님께 복 하영 받읍소. 네, 감사합니다. 네,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지난 그 통계 보니까 제주도 도민이 벌써 거의 70만 명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벌써 2만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화가 심한 이 제주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또 제주도가 어떤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그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네. 이 삶의 환경이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객들하고 또 뭐 제주에 잠깐 살기 위해서 오는 분들 이렇게 그 유입 인구들이 네. 급격히 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네, 또 지하수 오염되기 시작하고 네, 여러 가지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네, 제주도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여의도에 한 15배 가까운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그 녹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그걸 느끼면서 살아왔기 네. 때문에 참 안타깝고 네, 제주다움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네. 제주도민만을 위해서 제주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어디 가서 자연과 함께 좀 힐링, 소위 요새 많이 쓰는 그런 힐링을 받을 수 있고 네. 푹 쉴 수 있는 곳이 제주도 말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망가뜨리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정원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국민 모두가 제주도를 함께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제주도가 이제 특성상 또 이렇게 하나의 섬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미신이나 이제 무속 신앙도 토착 그런 신앙도 많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벌써 제주도에 가톨릭 신앙이 전해진 지가 한 120년 가까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이 사실 이 복음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무속 신앙이 있고 또 1901년에 그 신축 교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무속인 그때 그 소위 세계 역사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는 그 네네. 사건이죠. 그때 천주교 신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불과 뭐 쭉 가까운 곳에 관덕정 앞에서 한 400여 명 이상의 그 신자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어떤 의미로 좀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여튼 오해와 뭐 여러 가지 또 그 천주교 신자들이 잘못한 점도
없지 않고 그러나 하여튼 천주교 신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네. 그렇게 목숨을 많은 사람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동안은 그 제주도민들 안에 천주교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그 후로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이 네. 노력을 하고 또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네.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돼서 지금은 뭐 그 인구의 한 10% 정도는 네. 그 복음화율을 우리가 네. 그 확보했고 또 실제로 또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 실천 그 어떤 비율이라고 할까 네네. 이것도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이제 그 사회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이제 계속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목교서도 다른 교구랑 또 다르게 그 어떤 현실적인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그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2017년 이후부터 그 사목교서가 계속 시리즈로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적 어떤 바탕을 둔 삶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세대적 회개의 삶, 증거의 삶. 근데 이제 올해는 생태 영성을 사는 소공동체라는 사목교서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제주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급격히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네, 생태계가 많이 이렇게 그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현실을 우리가 그 신자들도 그거를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제주도의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자 하는 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애를 써왔고 또 그렇게 호소하고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네, 제주도는 육지의 다른 곳처럼 이렇게 흐르는 강이 없어요. 네. 다 건천이고 아, 비가 오면은 물이 그냥 땅으로 스며들거나 아니면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네,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00% 지하수를 퍼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마시고 농사도 전부 지하수를 퍼올려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제주도민들이 이 해안가에 쭉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로 뽑아내질 못하니까 네, 해안가에 자연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을 네, 먹고 살았고 그거로 뭐 빨래하고 모든 걸 네, 네,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주도민들이 용천수라고 하는데 그 용천수가 이제 그 제주도 그 해안가에 쭉 사방에 많이 그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한 수가 지금 용천수가 말라버렸어요, 바닥이. 아, 네, 바닥이 마르고 또 이제 그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지하에서 뽑아낸 그 물이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식수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로 오염이 되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주도민의 미래가 생존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냥 그 우리가 그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네,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로 네, 이렇게 그 파악을 하고 또 네, 그렇게 네, 대처를 해가자 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해마다 네, 좀 더 생태를 살리기 위한 네, 그런 생활 양식을 우리가 펼쳐가자 네. 하고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운동들이 꼭 그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노체가 이제 생태 영성을 사는 그런 음, 소노체를 그 얘기하시면서 실천 지표가 예, 그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라고 알고 예,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예, 제가
다른 교우도 다녀봤는데 사실은 첫 번째 실천 지표가 어린이인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예. 특별히 교구장님께서 이 첫 번째 실천 지표를 어린이로 특별히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어떤 의미로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보다 자연이나 그 생명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런 자연에 대한 정말 긍정적인 그 감수성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더 개발을 해서 이렇게 자라면서도 그런 생태에 대한 예민한 감성을 잃지 않도록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다 양성을 해야 되지 네.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주일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생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네. 실천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네. 있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이 아마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마 그런 바람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제주도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한국교회 그 전구를 생각해 보면 또 주교님께서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네, 한국교회 모든 시청자 또 분들 보실 텐데 그 생태 환경에 대한 전국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이거는 뭐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이렇게 즉위하신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셨고 네, 또 그 후로도 계속 그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시고 네,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아마존 그 시노드를 또 네, 맞습니다. 개최하시고 네, 네, 그런 보편교회 전체에 가장 지금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국 교회도 이렇게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갈수록 이 지구 이 온난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그 네, 폐해가 사방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 이게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온도 상승을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이 이미 거의 늦은 거 아니냐 하고 염려할 정도로 지금 네, 이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서둘러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 인류 전체의 그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같은 인식을 가지고 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더 이렇게 생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개발 중심의 네, 성장 위주의 이런 사고를 좀 극복을 하고 어, 그 전에 우리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어서 때문에 4대강이 엄청나게 네, 네, 훼손되고 강들이 다 녹조에 의해서 그 안에 생명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네, 그런 폐해를 우리가 겪었습니다마는 네,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강들을 살리고 우리의 자연을 살리는 일에 온 국민이 이렇게 힘과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관심해지고 이제 피하려고 해도 교회는 이제 거기에 무관심하지 말고 정말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 많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게 환경뿐이 아니라 사실 사회 문제에서도 저희가 외면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요즘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제주 2공항 설립을 하는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건 물론 이제 제주도민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지만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이긴 한데 네. 그게 지금 갈등상에 꽤 첨예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제2공항에 대해서 이제 아직 모르는 분들도 정확하게 있을 테니데 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교님을 바라보시는지. 예. 한 10년 아까 말씀드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제주도에 계속 관광객 유입 인구가 늘어나니까 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공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 또 비행기 좌석도 이렇게 주말 되면 얻기 힘들고 하니까 네네, 공항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막연히 그렇게들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렇게 급격히 환경이 변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의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그 도로에 뭐 렌트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 지역민들 그 자동차도 많이 늘었지만 네, 렌트카도 많이 증가를 했고 네, 그래서 옛날보다 이 그 도로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났고요. 네, 또 이제 그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니까 이제 그 이렇게 도축에서는 자꾸 또 이제 도로를 확장합니다. 네, 도로 한번 확장하면 나무가 수만 그루가 잘려 나가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의 15배 이상의 그 녹지가 사라져 버리고 네,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이거를 계속 해 가면은 제주도는 더 이상 오고 싶은 땅이 아닌 것이죠. 네, 지금 이제 1년에 1,200만이 들어온 작년에 1,200만이 들어왔는데 네, 이 공항을 하나 더 만들면 2천 몇백만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과연 이 제주 섬이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 제주의 환경이 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아무리 관광이 중요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제주도를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2공항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제주도라는 이 아주 제한된 공간이 과연 더 이상 이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또 실제로 그 국토부에서 이 제주의 제2공항을 이렇게 짓는 문제로 다른 나라 프랑스 같은 데 전문 기관에 이 그 사전 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도 했고 또 네, 네, 국내 그런 연구 기관에도 의뢰했고 근데 네, 그런 데서 나온 평가가 굳이 그 또 하나의 큰 대규모 공항을 세우지 않아도 지금 네, 현재 공항의 활주로가 이렇게 지금 하나 있고 이렇게 그 가로지르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이건 네, 조금 네, 짧지만 그러나 이 두 개의 활주로를 잘 활용을 하면 굳이 이렇게 제주도의 또 다른 곳에 엄청난 그 땅을 이렇게 녹지를 훼손해 네, 가면서 네, 공항을 짓지 않아도 네, 충분하다. 또 실제로 또 그쪽 지금 제2공항의 그 대상지가 되고 있는 성산포 그 인근의 그 네, 네, 지역에는 해마다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 도래를 하고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쉬었다가 가고 머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공항이 들어서면은 결국 그 철새 도래지나 또는 거기에 이제 철새들이 결국 그 물고기들을 먹고 이렇게 사니까 거기 그 인근에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근원적으로 없애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제2공항을 제주도의 환경을 그렇게 훼손하면서 공항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제주 도민을 위해서도 안 좋고 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좋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제2공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공군기지가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도 언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 도민들이 정말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강호일 주교님 하면 보통 가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 이 강정마을, 이 강정마을과 또 프란시스코 평화센터 설립을 통해서 이 순례객도 분명히 오고 있고 찾아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순례객들이 왔을 때 어떤 거를 보고 느끼었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례객들이 오시면 이제 그 프란치스코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그 동안에 그 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이렇게 우리가 그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또 지금도 그 매일 11시에 거리에서 강정의 평화 또 그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신부님들이 미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정말 평화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고민들을 해보시고 평화라는 것이 적보다도 더 그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역대 교종께서 가르치십니다. 무기는 쌓아 놓으면 반드시 그 무기 값을 한다. 그러니까 네. 그걸 사용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무기에 의존하기보다는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네.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다양한 그 문화적인 노력 또 대화와 협력의 노력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네. 강정에 오셔서 그 옛날에 구럼비라는 그 해안가 네. 네. 통바위로 되어 있었던 네. 그것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군함이 정박하는 해군 기지로 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평화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고 교회의 가르침도 성찰해 보시고 하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주교님의 그런 평화와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이라는 욕심이 좀 생겨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한국 교회뿐이 아니고 그 아마존 지역을 위해서 작년에 세계주교 대의원회 특별총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아마존 시노드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 한국 교회에서 들을 때는 뭐 기원 남성의 사제 서품 허용 뭐 이런 게 자꾸 보도되고 얘기가 전달돼서 그러면 그 시노드에서 환경에 관련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 시노드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왜 그게 잘 전달이 안 됐을까도 한번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시노드의 핵심 주제는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라는 이 강의 주변에 진치고 있는 나라들이 9개 나라입니다. 남미에 라틴 아메리카의 9개 나라가 아마존 유역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마존이라는 지역이 이 세계 이 지구 전체의 산소 그 공급량의 거의 그 20% 가까운 그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 거기서 또 이렇게 증발하는 그 수증기가 결국은 지구 전체의 그 구름대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마존의 그 원시림을 많은 그 사람들이 개발론자들이 그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화전을 일구거나 뭐 이러면서 왜 그 나무를 베어내냐 하면은 엄청난 그 수의 그 가축들을 키웁니다. 네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소고기 수출하기 위해서죠. 네. 밀림이 방해가 되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많으니까 광산업자들이 여기저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그 뭐 각종 그 광물들을 캐내고 네.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 강을 이용해서 또 저 수력 발전 뭐 이런 거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국 그 경제적인 이윤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그 아마존의 그 원시림을 아주 그 송두리째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지구 전체의 그 지구 아까 온난화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지켜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네네네. 한 것이고 그래서 세계 모든 주교 회의의 주교들이 모여서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파괴되고 훼손돼가는 이 아마존의 자연을 이렇게 지키자 하는 그런 네. 차원에서 그 시노드를 소집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원 사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문제가 네네네. 대두된 거는 그 아마존의 그 워낙 광대한 지역에 밀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는 원주민들 안에 복음 선포를 하고 이렇게 가서 전교 활동을 하려면 사제들의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네네. 기존의 사제들이 그 지역 나라의 그 교회에서 사제 성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원주민들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하려면 좀 이렇게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도 서품을 주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아주 지역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네네. 아마존 네. 그 시노드의 그 본 주제가 아니고 그건 네. 아주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네네. 네. 오히려 이제 그게 더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는 그런 네.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 신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지난해 또 유엔 심포지엄에서 예. 그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알리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어떻게 기억하고 또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까를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유엔에 가서 4.3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 4.3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 대학살이 제주도민의 그때 인구의 1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거든요. 네. 그것의 주 원인은 그 이념의 갈등 때문이었지만 3만여 명 중에 거의 85%는 이 좌익으로 몰려서 네. 살해를 당했고 네. 나머지 이제 15%는 군경 가족들이 또 네. 이제 그 산에서 소위 활동하는 그 무장대에 의해서 이제 네. 그 살해당했고 그런 그 이념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그 중에 물론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네. 대부분은 좌가 뭔지 우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농민들이었고 네. 남녀노소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48년 8월 15일에 이제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됐지만 그 전에 4.3은 사실 47년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학살의 결정을 내린 책임 소재는 그때 당시에 우리 남한을 다스리고 있었던 미 군정에게 있었습니다. 미
군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제주도를 이거는 빨갱이들의 섬이다, 빨간 섬이다, 그렇게 아주 그 간판을 붙여버리고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아주 몰살을 시켜도 좋으니까 이게 색출해라, 그런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명령을 하다를 해서 그때 한국 군과 경찰이 그야말로 양민들을, 우리 국민을 학살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고 사람들을 죽인 거는 같은 민족들끼리였지만, 그러나 명령을 내린 것은 미 군정의 행정 책임자들이었고 네. 사령관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디까지나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네. 도리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런 사실을 미국에 알리고 네. 또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4.3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잘 알지 못하고 계셔요. 네. 네. 요즘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상대방을 이렇게 어떤 적으로 이렇게 네. 간주를 하고 빨갱이니 뭐니 이런 맞습니다. 종북이니 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네. 드는데 시대에 저는 안 맞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는 국민사회 갈등에서 이 외국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소수 약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난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정부교구에서 이제 난민센터 지으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었는데, 주교님께서 이제 전에서부터 계속 예멘 난민 수용에서든가 적극적으로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약자라 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이런 난민 수용, 특히 제주도는 이제 외국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혜롭게 어떤 답을 여쭤봅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도 6.25 때 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했죠. 네. 그때 피난민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피난민의 피자만 줄여서 난민이 된 겁니다. 네. 우리도 다 그 경험을 했고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네. 피해서 나갔고 다 난민이었죠. 난민이 생기는 이유가 근원적으로는 이제 지역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하거나 네.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 이외에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가 파괴돼서 더 이상 옛날부터 살아온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물도 바짝 말라버리고 이제 먹거리도 사라지고 네. 그런 곳에서 가난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네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유럽 대륙을 향해서 나가는 난민들, 이주민들도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목숨을 걸고 고무보트 같은 데 타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TV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가를 눈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낙원 같은 곳에 나도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원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 한 나라에서 요즘 양극화 현상,
일어나서 이제 갈등을 빚고 왔는데 이 지구 전체에 그 양극화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한 나라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좀 인간답게 풍요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원의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떤 나라 지도자는 이렇게 국경에 담을 쌓고 하지만 네. 그 담을 쌓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네네.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가난한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국제 협력을 통해서 좀 그런 그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도와준다든지 네네. 하는 그런 노력이 한편으로 필요하고 네.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 이미 들어와 버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은 하느님의 그 자녀로서 함께 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량과 또 그런 그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인간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그 개방을 해야 네네.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네. 국민들도 일제 마렵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외로 이주해 나간 분들도 많지만 그럼요. 네.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나라에 가서 네네네. 살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 엄청나게 이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700만이 넘는 사람이 네. 바깥에 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죠. 그럼요. 예. 네네. 또 한편으로 그 제주도 교민뿐이 아니고 도민들한테도 칭송받는 외국인 시무님이 두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밀 타케 시무님과 임피제 시무님, 임피제 네. 시무님이 2년 전에 선정을 하셨다고 예, 들었었는데 예. 그 두 시무님, 그 외국인 시무님이 제주도 도민분들한테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예. 궁금합니다. 에밀 타케 시무님은 저기 1900년대 초에 이렇게 그 제주에서 한 10여 년 사목하신 네네. 분인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제주의 그 교회가 아주 그 열악했고 네. 신자들도 몇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계시던 이제 다른 그 파리외방선교회 신부님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제주의 여러 그 식물들, 제주의 그 토종 식물들을 표본 채집을 해서 이렇게 세계 식물 학회에 내보내면 그것이 한 건 내보낼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네네. 이야기를 들으시고 원래는 이분이 다케시님이 식물학자가 아니셨는데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알바 형태로 그야말로 네. 이렇게 식물 채집을 시작을 하셔서 여러 가지 표본을 채집을 해서 그 일본의 그 시무님의 친구 시무님을 통해서 세계 식물학회에 내보냈고 그러면서 제주의 그 왕벚나무도 네. 그분이 이제 그 발견을 하셔서 네네. 세계 식물학회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 대신에 그쪽 시무님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사이에 일본에서 감귤나무를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그게 지금 제주도 도민들이 먹고 사는 그 감귤의 원조입니다.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피제 신부님은 우리 6.25가 터진 후에 들어오셔서 한국에 임 신부님이 여기 오셔서 제주 도민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밀항선 타고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뭐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우선은 하여튼 제주 도민들이 그 빚에 쪼들리고 가난해서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것부터 좀 이렇게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시고
본래 그 임시무님이 그 아일랜드에서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수의사셨어요. 네. 그래서 가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돼지 키우는 법을 제주 농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임시무님에게서 돼지 사육하는 법을 네. 제주 농민들이 많이 이렇게 배우고, 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먹고 살 길에 큰 이렇게 어떤 도움을 주신 셈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두 신부님이 한 분은 감귤의 아버지, 한 분은 네. 돼지 아버지로 불린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던 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오게 되면서 그 주교님을 뵈면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나 신자분들한테 강을 베드로 주교님 하면 대사회적 메시지를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거침없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하시는 주교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즘은 점점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싶어도 한번 말하면 주변에서 워낙 반발도 있고 갈등도 심해지니까 그냥 입 다물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주교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런 갈등을 어떤 마음으로 또 헤쳐나가시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숨지겨 있는 많은 교회 신자들에게도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싶으신지 한번 꼭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교회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느냐 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조용히만 살아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예수님도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도 조용히 살았으면 그냥 아무 탈 없이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세상이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불의와 이런 불공정한 일, 비리 이런 것들,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우상과의 타협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긴다면 하느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러자면 세상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레고리오 교종께서도 목자가 제대로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할 때 네. 꿀 먹은 벙어리로 있으면 네. 그건 네. 목자가 아니다 하고 네. 이렇게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느님 나라, 네. 하느님의 정의를 우리가 구현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네. 그러자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는 네. 거를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성찰하면서 그 복음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야 네. 그게 교회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구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신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꼭
그렇게 표현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교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 교민분들과 전국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2년 전서부터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호전되는 듯 하다가 작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다시 긴장 관계가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렇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여러 나라의 그 이해관계가 이 동북아에 이렇게 쏠려 있거든요. 이런 그 국가 지도자들이 자국의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세계 평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상대방의 그 입장이나 또는 어떤 그 어려움도 이렇게 좀 그 이해를 하면서 대화로 이렇게 하루빨리 평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들이 그런 그 정말 하느님의 지혜를 이렇게 얻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좀 간절히 기도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구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교님의 이 간절하고 뜨거운 목소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전국 곳곳 그리고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같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